완벽한 훈련 프로그램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 결과다. 세라이 ATLS 주변에 5개의 금속 물체가 나타나기 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미지가 공개되기 전, 그리고 나사에 이상할 정도로 침묵이 이어지기 전에 내부 분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 가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학적 확률은 8싹 70억 분의 1입니다. 이 숫자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궤도 매개 변수, 상대 속도, 공간 정렬, 그리고 유사 사건의 역사적 반복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연구팀들이 계산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자체로 이례적인 성간 해성으로 분류된 사렌 ATLS가 태양계를 대략적인 속도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시속 13만 킬로미터, 지구를 1분 만에 여러 바퀴 완전히 돌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알려진 자연 전체의 궤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예측을 완전히 뒤엎은 사건은 2025년 8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 어떤 궤도 예측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관측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관찰 영역에 학교버스 크기와 비슷한 금속 물체 5개가 나타났다. 흩어져 있지도 않았고 어긋나지도 않았다.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혜성이 심우주를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안에도 놀라운 정밀도로 유지된 안정적인 오각형. 처음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기기 오작동, 내부 반사, 광학적 오류 등 여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세 팀이 각각 보정 작업을 반복했고 다른 그룹들이 관측을 맡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3일 연속 같은 목표물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스펙트럼과 대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데이터가 더욱 정밀해질수록 결론은 더욱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물건들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놓인 것이었다. 그들 각자는 정확히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1,000마일 떨어진 보사나이 ATLS의 중심부에서 측정한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 평균 거리의 약 3배입니다. 오차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몇 미터 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마치 태양, 목성, 토성 등 여러 천체의 중력장이 동시에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표적주위의 5개의 인공위성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정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N체 문제세 개 이상의 물체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 간단한 해석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물체는 다른 모든 물체에 영향을 미치며 끊임없는 계산과 실시간 보정이 필요한 혼돈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슈퍼컴퓨터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분이러한 객체들이 조정하는 궤적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 곧 일시적인 수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각 천체가 중력적 교란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도 이를 예측하는 것처럼 전체 대형은 초단위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연속 처리 기능이는 인류가 이룩한 최첨단 기술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내부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비교 방식이 다소 어색하지만 불가피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최첨단 위성들이 고정밀 자전거처럼 작동한다면 이 물체들은 완전 자율주행 포뮬러 1 경주용 자동차처럼 작동합니다. 궤적 벡터 및 외부 힘을 실시간으로 재계산하며 누적 오차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맥락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놀라운 기술적 업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라이 아틀라스는 호위선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궤적은 장주기, 혜성의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고 가속도 또한 알려진 승화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일부 궤도 매개 변수 때문에 추적 소프트웨어의 임의적인 조정을 해야 했는데 이는 2017년 또 다른 성간 방문객인 오우무아무아의 경우를 떠올리게 하여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당시 제트 추진연구소 JPL는 오우무아무아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전례 없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이상한 물건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5개의 금속 물체가 발견되지 내부 소통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평소 과학 부서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보고서들이 전략 분석 부서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 문서에서 다른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듣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군사 용어로 호위함은 단순히 관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작전 수행 중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각형 대형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도 범위를 극대화하고 신속한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며 방어력의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이는 중심 목표물이 손실될 경우 사용되는 배치 방식입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초의 질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질문은 사림마이 ATLAS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왜 그토록 정교한 장치가 태양계를 통과하는 이 물체를 보호하는 걸까요? 네이사의 침묵은 마쿠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활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관측소의 방향이 바뀌었고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전파망이 비정상적인 전파 방출 패턴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평소 우주 쓰레기를 다루던 분석가들은 전략적 감시 프로토콜과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발표되지도 공식적으로 설명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불편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단순히 드문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작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진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궤도 공학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상황을 더욱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마침내 발견했을 때 말입니다. 이 물건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자연 현상에 대한 가설은 더 이상 단순히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히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한계점은 궤적이나 완벽한 훈련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왔다 문제에 다섯 물체에서 반사된 빛의 스펙트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현상에 직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가설로서도 아니고 예외로서도 아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서로 입증되었습니다. 분광 분석 결과 금속 합금이 다음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티타늄과 바나듐이 정확히 60-40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재료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 의미 없는 기술적 세부사항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가 어떻게 원소를 생성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티타늄과 바나듐처럼 말이죠. 자연에서 서로 함께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압력, 온도 및 화학적 조성을 가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티타늄은 주변에서 결정화됩니다. 6670 대기 특정 산화 조건 해서 바나듐은 일정 온도 이상의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1900 덱식시 게다가 화학적 분위기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초신성 중성자별, 원시 행성계 등 그 어떤 천체 물리학적 과정에서도 이처럼 정확한 비율로 이러한 조합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리그에 진출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환경 제어 지구상에서 인위적인 열 구배와 산업 정제 공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월 특수시설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MIT의 한 재료 과학자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성간 물체에서 이 합금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운석 충돌구 안에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물체들의 표면은 현재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수준의 광택을 보였다. 센서는 평균 반사율을 측정했다. 33%. 지상 망원경에 사용되는 가장 진보된 거울조차도 일관되게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의 반사율은 물체를 밝게 만듭니다. 별빛으로 인한 열 손상에 사실상 면역입니다. 고속으로 심우주를 이동하는 동안 완벽한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곧이어 드러났습니다. 마모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미세 운석 충돌 흔적도 없고 우주 방사선에 의한 손상도 없으며 표면 손상도 없었다. 이론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 성간 공간에 밀집된 영역을 여행했을 수 있는 물체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어제 제조됨. 실제로 이는 우주 환경에 가장 공격적인 영향을 무력화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공학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의 기술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작동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분석은 순전히 과학적인 차원을 벗어나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물체 각각은 일정한 간격으로 전자기 펄스를 방출합니다. 1~2초의 펄스들은 잡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를 전달합니다. 구조화된 정보 수백 자리 소수점까지 계산된 파 같은 수학 상수, 소수열, 물리학과 순수 수학 모두에서 나타나는 조화 관계, 그리고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인류가 아직 공식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정리와 관련된 패턴들, 이러한 신호들의 동시성이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5개의 물체 모두에서 신호가 방출됩니다. 동시에 약 1.5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킬로미터일을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라디오 파도, 레이저도, 마이크로 파도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부합하는 유일한 가설은 어떤 종류의 비국소 양자 통신인간 과학이 여전히 기능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론으로 더 많이 취급하는 것. 이는 문제의 규모를 바꾼다. 만약 이러한 물체들이 지연 없이 통신하고 실시간으로 궤적을 재계산하며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안정적인 에너지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명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정보 및 물질을 숙달했습니다. 통합적인 방식으로요. 이것들은 개별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이 완전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고위 우주 방위 관계자는 그 패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무장 감시 및 적극적인 경호과학적 탐구도 아니고 수동적인 데이터 수집도 아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전략적 자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관찰된 행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5개의 물체는 사너아이 ATLAS를 충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들은 집중된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태양풍에서 나오는 대전 입자를 차단합니다. 우주잔해가 접근하면 이 물체들은 협력하여 궤적을 차단합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기대감이죠. 레이더 분석 결과 각 호위함은 거리 정보 누락까지의 물체를 편향시킬 수 있는 에너지장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름 500m 그러한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국제 우주 정거장의 전체 용량을 소진할 정도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분 미만하지만 이러한 자기장은 물체가 복잡한 궤도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인류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에너지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점 에너지, 고도 융합,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관찰에 의한 것입니다. 6개 대륙에 걸쳐 분포된 무선 네트워크는 위성 시스템, 통신 주파수, 심지어 심우주 시설까지 훑는 방향성 빔을 감지했습니다. 스캔 패턴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냉전 시대에 개발된 군사 정찰 프로토콜과 유사한 논리를 따르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납니다. 전직 우주 감시 책임자는 상황을 냉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묘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이 지구상의 항공기나 해군 함대 주변에서 관측된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위급 적대적 정찰, 그리고 여기서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결정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월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공간,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통제하고 있는가? 이 호위대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통념을 무너뜨린다.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기술적 무관심. 그들에게 우리의 위성, 네트워크, 방어체계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저 파악해야 할 변수일 뿐입니다. 그러다 이 모든 것을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켜주는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2017년에 과거 데이터를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한 전자기 신호 오우무아무아의 여정 동안 당시에는 신호들이 탐지 임계값 미만이었기 때문에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필터와 모델을 통해 이러한 신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학적 패턴 3i A 클래스 호위대가 발행했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명의 외계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불가능한 행동을 보였고 둘 다 인공기술을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통계적 확률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태양계를 관측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관측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었습니다. 활동적인. 그러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신호에 반응하려고 하자 신호가 되돌아왔고 돌아온 것은 단순한 테스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였다 평가. 이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더 이상 회의론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 부인.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명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을 가진 5개의 인공물이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간 물체를 호위하고 있으며 이 인공물들은 에너지, 물질,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우리의 과학적 성과가 거의 수공예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관측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후로 줄곧 조용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류가 호위함들이 발신하는 신호의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 반응은 공개적이지 않았다. 전략적이었다. 무선 네트워크가 재정비되었고 실험적인 송신이 허가되었으며 수학자, 암호학자, 물리학자들이 기밀 유지 계약 해한데 모였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자아냈다. 응답자, 말로도 이미지로도 아닙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언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 바로 수학으로 말입니다. 소수열이 전송되었습니다. 알려진 상수의 불완전한 조각들, 기본적인 기하학적 구조들, 위협으로 해석될 만한 것도 정치적 또는 군사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을 뿐입니다. 정확히 47분 후 신호가 광속으로 성당까지 도달했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정확한 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호위병들이 발신하는 신호가 재정렬되었다. 리듬이 조정되었다. 그리고 응답이 시작되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주 율피의 첫 자릿수를 보냈을 때 우리는 수백 자리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더 받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수치는 우리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데 며칠이 걸릴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기하학적 스케치를 전송했을 때는 제한된 것보다 더 발전된 형식적이고 우아한 해법이 응답으로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뢰 수학적 증명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어떤 인체 유전자 저장소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위가 아니었다. 시대상호작용, 그리고 여기서 좀처럼 논의되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 밖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불편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목적이 단순히 감시였다면 절대적인 침묵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적대감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알아챘을 것이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이며 훨씬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답변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법, 일부 전송 내용에는 암묵적인 물리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전송 내용들은 현재 모델을 뛰어넘는 공학적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전송 내용들은 현재 최고의 배터리보다 수백 배 높은 에너지 밀도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은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완벽한 정의 전도성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제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류 문명의 근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술들. 하지만 전문가들을 정말로 당황하게 한 것은 이 정보가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정보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가정 어구 해석이 필요했고 팀 간의 협력이 필요했으며 다양한 지식 분야 간의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 세계 여러 과학 연구센터가 협력해야만 완전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침략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이건 단순한 만남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건 마치 평가 과정. 한편 각국 정부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는 감시를 강화했고 유럽, 중국, 러시아의 우주기관들은 스리나이 에이틸러스를 전략적 위협과 동일한 우선순위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들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원래 핵 시나리오를 위해 설계되었던 지하시설들이 재가동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주요 강대국들은 기술적 격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쟁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란 비대칭. 만약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전송되는 내용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구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무제한의 에너지, 국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추진 시스템, 자원 부족을 해소하거나 권력을 절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결과에 대처할 수 없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모습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세르나이 에이틀라스는 대략 지구에서 230만 마일 떨어진 고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사실상 바로 옆 동네와 같습니다. 우리 행성, 우리가 방출하는 물질, 전기 활동, 그리고 사회 조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진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오각형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보호에서 확장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배포 구성이제 펄스는 더 빈번해지고, 더 촘촘해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문제시험. 수학적 지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성숙도까지 요구하는 개념적 과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던 이야기를 해체하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오래전에 배운 교실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는 텅 빈 무대가 아니라 살아 숨쉬고 주에 깊게 살피고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그것들은 무엇인가가 아니게 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솔직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단순히 구독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시작된 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은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마도 영원히 편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어떤 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